2003년 고등학교 1학년 9월 모의고사 5단율 1위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5단율 1위는 비문학 그리고 비문학 중에서 공학 질문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이 문제를 먼저 풀기 위해서 먼저 이 보기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보기를 해석하려면 이 문단, 4문단을 읽어야 되는데요. 이 분포표를 해석하기 위함입니다. 여기를 읽어보시면 주파수값 분포표에는 좌측 상단으로 갈수록 낮은 주파수값, 우측 하단으로 갈수록 높은 주파수값이 분포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럼 다가 저주파수가 되고 다가 고주파수가 됩니다. 그럼 이 나는 어떤 구간이냐? 바로 이 저주파수와 고주파수 사이에 그 특정한 어떠한 주파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아는 상태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1번입니다. 가는 나보다 원본 이미지에서 주변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더 큰 부분이겠군. 주변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더 큰 부분. 고주파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경계선 등 주변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큰 픽셀은 높은 주파수 값으로 나타난다. 그럼 이 말은 즉슨 가는 나보다 고주파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는 나보다 고주파수인가요? 아니죠? 가는 여기서 가장 낮은 주파수 값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은 땡! 틀렸고요. 2번 선지. 가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가에 삽입하는 것보다 역변한 후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 변화가 더 크겠군. 이 말은 어디서 알 수 있냐? 5문단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은 낮은 주파수 성분의 변화에는 민감하나 높은 주파수 성분의 변화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인 변화가 최소화된다.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시각적 변화가 더 작다라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가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가보다 시각적 변화가 더 크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왜냐면 가는 저고, 다는 곤데, 저가 고보다 변화가 더 크다. 차이가 많이 난다. 고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정답인 걸 알았지만 우리 한번 3, 4, 5번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삽입된 워터마크가 가에 삽입된 워터마크보다 JPEG와 같은 방식의 압축에 의해 더 쉽게 제거되겠고, JPEG와 제거 바로 5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JPEG와 같은 방식의 압축 이미지 알고리즘은 높은 주파수 성분의 요소를 제거하여 이미지를 압축하기 때문에 어쨌든 높은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어쩌고저쩌고 압축과 같은 과정에서 워터마크가 삭제될 수 있다. 이 말 뭐냐? 높은 거는 이 압축 방식이 감당을 못해. 그래가지고 워터마크가 어떻게 된다? 삭제될 수 있다. 그래서 워터마크를 삽입할 때는 낮은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과 높은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의 경계면에 해당하는 특정 주파수 값의 영역을 중심으로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한다. 이 말이 뭐냐? 이 낮은 주파수부터 여기 하는 영역이 뭐냐? 이게 바로 나야. 나는. 그래서 이 선지를 해석해보면 나의 삽입된 워터마크가 가보다 더 쉽게 제거된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렸죠. 왜냐하면 이게 더 쉽게 제거되는 건 다 같은 고주파수고 더 쉽게 제거되지 않는 거는 나 같은 특정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4번 선지 볼게요. 4번. 가에 삽입된 워터마크가 가에 삽입된 워터마크보다 역변한 후 전체 이미지에 더 고르게 분산되겠군. 이 말이, 이 분산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문단에서 나왔는데요. 어느 주파수 값에 삽입하는 워터마크가 원본 이미지의 전 영역에 걸쳐 고르게 분산된 형태로 삽입된다. 어쨌든 워터마크는 어떤 주파수 값이든 전 영역에 고르게 분산된 형태로 삽입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더 고르게 분산된다. 비교가 안 된다고. 똑같이 고르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 4번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5번 볼게요. 5번. 가나다 영역은 원본 이미지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겠군. 보겠습니다. 이 비율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4문단에 나오는데요. 4문단에 이미지의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 각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의 비율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의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서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의 비율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비율로 나타날 수 없다. 고로 이제 5번은 틀린 말로 정답은 2번입니다. 37번의 답은 2번.
9월 고1 모의고사 수학 오답률 1위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7.9%였고요. 30번에서 오답률 1위가 나왔네요. 천천히 문제를 읽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fx가 있다. 원의 중심이 함수 fx의 위에 있대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t, ft로 한번 잡아봅시다. 근데 이 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래요. 근데 이 원 중에서 원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그럼 t 플러스 m이겠죠? 그리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ft 플러스 m일 거예요. 이렇게 이동한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도록 한대요. 이런 m의 값이 한 개 이상 존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원의 개수가 무려 5개나 된답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y는 fx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쳐봐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점,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z라고 할까요? 원 z가 있었어요. 근데 이 원 z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이렇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원이 5개나 있답니다. 그럼 이 원의 평행이동 하기 전에 중심의 x좌표를 작은 수 크기대로 x1, x2, x3 이렇게 랍한대요. 근데 이때 x1은 0이래요. 즉, 첫 번째 가장 작은 이 5개의 원의 중심의 x좌표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0,f0에 0,f0이 원의 중심이 원이 한 개 있다는 거죠. x2, x3, x4, x5를 모두 더한 값이 20이라는 겁니다. x1보다 크거나 같고 x5보다 작거나 같은 값에서의 x에 대해서 함수 fx의 초속값이 0보다 크대요. 이것도 또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때 함수 f에다가 20을 대입한 값을 구하래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함수 fx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정계수를 활용해서 fx를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한번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는 건데요. 평행이동한 값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그러면 평행이동한 원이 여기 넷 중에 하나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의 반지름이 모두 1이래요. 1. 그럼 여기에서의 원의 좌표는 1,1, 여기서는 마이너스 1,1, 여기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서는 1,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가지 위치 중 하나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행이동한 원의 중심의 좌표가 네 가지 경우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찬찬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t 플러스 m이 1, ft 플러스 m이 1인 경우겠죠.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보면 ft는 t가 됩니다. 즉, 요 원의 중심의 좌표가 y는 x 그래프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두 번째 경우 2, 4분면에 있는 마이너스 1,1에 위치하는 경우 t 플러스 m은 마이너스 1, ft 플러스 m은 1이겠죠. 이것을 또 연립해서 풀어보면 ft는 연립해서 이렇게 빼서 풀어보면 t 플러스 2가 되네요. 여기서 얘를 뺀 거예요. 빼가지고 t를 이항하면 t 플러스 2가 되겠죠. 즉 y는 x 플러스 2, 직선 y는 x 플러스 2의 원의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 t 플러스 m이 마이너스 1, ft 플러스 m이 마이너스 1이네요. 또 연립해서 풀어보면 얘는 ft는 t가 됩니다.
첫 번째 경우와 같이 y는 x 직선 위에 있다는 거죠. 네 번째, t 플러스 m은 1, ft 플러스 m은 마이너스 1입니다. 둘을 연립해서 풀어보면 ft는 t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즉 y는 x 마이너스 2 그래프 위에 평행이동한 원의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즉 아까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원이 총 5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5개 그래프의 평행이동하기 전에 원의 중심의 좌표가 y는 x 플러스 2, y는 x 마이너스 2 중 하나랑 y는 fx 간의 교점에 평행이동하기 전에 원의 중심이 위치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함수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잖아요. a의 부호에 따라 함수의 경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a가 음수로 값이라고 생각하고 그려봅시다. 근데 일단 또 기억할 조건이 x1이 0이라는 점이었어요. 따라서 x1은 여기 혹은 여기에 원의 중심이 위치한다는 것이겠죠. 여기라고 한번 잡고 한번 그려봅시다. 이 fx의 그래프와 함수 요 직선 3개와의 교점이 총 5개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가능하도록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또 중요한 거, 함수 fx가 x1부터 x5 사이에서 최소값이 0보다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a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렇게 그렸을 때는 0보다 작은 값이 나와버립니다. 그럼 이것도 약간 올려서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로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려버리면 x의 값 중 가장 작았던 x1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얘보다 작은 x 값이 생겨버리죠. 따라서 a가 0보다 작은 값, 즉 위로 볼록한 그래프는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즉 a가 0보다 큰 범위에서의 함수가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고 생각했을 때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다 만족하는지 봅시다. x1이 0이에요. 첫 번째 만족. 그리고 두 개의 그 만나는 점이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만족했죠? 그리고 최소값, fx의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만족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 개형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말입니다. 원이 여기 있었는데 m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 넷 중 하나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중요한 사실, 바로 일단 원의 중심이 t, ft였죠. t, ft가 여기 5개에 위치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즉 fx와 x 플러스 2의 교점에 존재하죠. fx를 저희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뒀고 이것이 x 플러스 2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 점과 요 점의 x 좌표는 이 방정식의 해와 같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것을 이항에서 계산해보면 b-x 플러스 c-2와 같습니다. 얘가 x1, x2, x3, x4, x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는 x1과 x5입니다. 근데 저희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x 플러스 x5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이 x값에 대한 관계식을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점의 x좌표를 x1부터 x5까지 표시해 보았습니다. 관계식을 이렇게 구해왔는데요. 이때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초반에 x1은 0, 그리고 x2부터 x5까지 더한 값이 20이라는 힌트를 줬죠. 이걸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1이 0이니까 0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모두 다 더한 값이 20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x2부터 이렇게 쭉 x5까지 더한 값이 더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a b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a b 마이너스 1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a분의 b 마이너스 1이 되는데요. 이게 20이라는 겁니다. 얘를 계산하면 b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8a가 됩니다. 이때 이 식을 기억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F3은 중근이었어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X 플러스 C는 X 마이너스 2. 얘의 중근이 이 값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 판별식을 또 이용할 수 있겠죠. B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4A가 0. 즉 중근이라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또 A와 B의 관계식 하나를 더 구해냈습니다. 이를 니은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B-A가 B-1이 마이너스 8A라는 것을 알아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8A를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64A의 제곱은 제곱 마이너스 16A는 0이죠. A를 하나씩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A는 4분의 1이 됩니다. 이 A를 여기다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저희는 함수 fx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는데 a 값을 4분의 1로 b 값을 마이너스 1로 구했습니다. c만 구하면 되는데요. c는 거슬러 올라가서 고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얘와의 교점일 때 근데 여기에 그 근 중 하나가 x1 즉 0이었어요.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쑥쑥 사라지고 사라지게 됐죠. 즉 C는 2입니다. 따라서 이 식 fx의 식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f20의 값입니다. 여기에다가 각각 20을 대입하면 되겠죠. 4분의 1 곱하기 20의 제곱 마이너스 20 플러스 2 나눠서 100이 되겠죠. 100 마이너스 20 플러스 2는 82입니다. 30번의 정답은 82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9월 모의고사 영어 오답률 1위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1위 문제는 38번 문장 삽입 문제에서 나왔는데요. 이 문장 삽입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맥락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맥락을 파악하는 방법은 이 긴 글을 정말 빠르게 읽으면서 해석을 하는데 이때 이 글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틀어지는지를 파악하면서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위에 있는 보기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Other individuals prefer integrating work and family roles all day long. 다른 개인들은 선호한대요. 어떤 것을 선호하냐?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하루 종일 합치는 것을 통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알아두고 이제 본문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Boundaries between work and home are blurring as portable digital technology makes it increasingly possible to work anywhere, anytime. 일과 가정 사이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동 가능한 디지털 기술이 이것을 지금 감옥 적어
중목적어가 사용됐죠. 이것을 점차 가능하게 만들 수록력. 근데 이것이 뭐냐? 바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이제 유동성이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이런 기술들이 발전할수록 일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가정과 일의 그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Individuals differ in how they like to manage their time to meet work and outside responsibilities. 이 개인들은 뭐뭐에서 다르대요. 이 뭐뭐가 뭐냐면 그들이 그들의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과 외부의 책임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일이란 것은 직장, 아웃사이드는 가정이나 그 밖에 퍼스널, 개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이제 안팎에서 오는 이런 책임감을 둘 다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자신 시간을 어디에 비중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Some people prefer to separate or segment roles so that boundary crossing are minimized.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선호하냐? 역할을 분리하고 분할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의 교차점이 점점 작아지고 있대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집과 그리고 일에서의 역할을 말하는 건데요. 이 두 개의 역할을 분리하려고 하면은 이 두 개의 집단에서 교차점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이렇게 작아지겠죠. 이 말이 지금 이 교차점이 작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For example, these people might keep separate email accounts for work and family and try to conduct work at the workplace and take care of family matters only during breaks and non-work time.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이 사람들은 이제 some people이겠죠. 아마 계속 분리할지도 모른대요. 이메일 주소를 일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일터에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가족의 문제는 오직 휴식 시간이나 일하지 않는 시간에만 돌보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은 즉슨 뭐냐? 이 these people은 지금 일과 가정 사이를 굉장히 분리하고 있고 굉장히 떨어뜨려 놓고 따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e've even noticed more of these segmenters carrying two phones, one for work and one for personal use. 우리는 심지어 알아차렸대요. 무엇을 알아차렸냐면 더 많은 이 분할자들은 일과 가정을 분리하는 some people하고 these people하고 같은 사람이겠죠? 이 분할자들이 두 개의 폰을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폰이 뭐냐? 하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 두 개의 폰을 갖고 다닌다는 거죠. 정말 공사 구분이 확실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Flexible schedules work well for these individuals because they enable greater distinction between time at work and time in other roles. 이 유연적인 업무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유연 근로 시간제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 유연 근로 시간제가 뭐냐? 예를 들어서 자기가 3시에 출근을 하고 막 10시에 퇴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에게 부과된 근무 시간만을 충족하고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이 유연 근로 시간제는 일을 잘한대요. 이 these individuals에 있어서 individuals는 these segmenters나 these people, some people처럼 일과 가정을 함께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분리시켜 놓으려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분리시키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용하대요. 왜냐하면 여기서 they는 flexible schedule입니다. 이 유연 근로 시간제는 가능하게 한대요. 무엇을 가능하게 하냐? 일터에서의 시간과 다른 역할에서의 시간 사이에 더 큰 차이를 가능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더 떨어뜨려 놓게 한다는 거죠. 이 유형 근로 시간제가. This might entail constantly creating text messages with children from the office or monitoring emails at home and on vacation rather than returning to work to find hundred messages in their inbox. 이것은 아마 통합할 수도 있대요. 수반할 수도 있대요. 무엇을 수반하느냐? 회사에서 아이들과 끊임없이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나 또는 집에서 혹은 휴가 때 이메일을 그러니까 이메일을 확인하고 검사하는 것을 수반할 수도 있대요. Rather than returning to work, 일터에 돌아가고 나서 그들의 메일함 속에 있는 그 수백 개의 메일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거죠 지금. 그런데 지금 일터에서 아이들과 메시지 주고받고 있고 집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가정과 일이 되게 하나가 되고 있고 통합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지에서 integrate 지금 일과 가정에서 역할을 지금 합친다고 하고 있죠. 여기서도 지금 가정과 일을 지금 합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장 이전에는 지금 계속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계속 일과 가정을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인터그레이를 합치는 거다. 그러니까 플러스 뭔가 합치는 거니까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놓고 separate or segment 나누는 거, 분할하는 거. separate 나누는 거. segmenters 나누는 거. distinction 차이 뭔가 나누는 건데 다른 건데 마이너스. entail 수반하는 거다 합치는 거다. 그러면 이 문장에 얘가 붙어 있어야겠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읽으면서 이 문맥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지금 이 문장과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문장 앞에서는 싹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5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